저희가 자존감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. 네. 자존감이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는데 이 자존감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부터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아시겠지만 저는 자존감 코칭을 먼저 시작했어요. 맞아요.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겠다. 그래서 이제 기질로 들어간 거거든요. 사실 자존감은 딱 그거예요. 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. 내 존재의 이유와 내 존재의 가치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자존감이죠. 자존감이 높으면 스스로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높아서 자기애적 성향도 같이 일어날 것 같은데 자존감과 자기애 이게 다른 거죠? 달라요. 자기애랑 자존감은 같이 갈 수는 있어요.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애가 있을 수 있어요. 근데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 반드시 자존감이 높진 않아요. 오히려 자존감이 낮아서 자기애로 포장을 하는 경우는 있어요. 그래서 이 사람이 자존감이 높은지 안 높은지 명확하게 판단하려면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아요.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나 스스로 괜찮기 때문에 상대방도 그 스스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.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본단 말이야. 근데 자기애만 강한 사람은 나를 위해줘야 되기 때문에 시소처럼 되는 거죠. 상대방이 내려가야 된단 말이야. 그러면 그렇게 자존감이 낮았을 때 드러나는 그 연애 관계 중에 집착도 하나의 케이스, 또 다른 것들이 있을까요? 일단은 상대방한테 많이 의지하게 되죠. 기댄다 그러죠. 많이 기대는 것들이 있고 이 사람이 나를 떠날 수 있다라는 그 불안을 항상 갖고 연애에 임한단 말이에요. 혹은 이 사람이랑 헤어지면 나는 다시는 연애를 하지 못할 거라는 불안감,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깔려 있어요. 그래서 제일 많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연락 문제. 뭐 여자친구나 누군가가 있으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표현해주고 이 사람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끊임없이 이야기해주는 것이 상대의 자존감에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그게 맞나요? 도움이 되기는 하겠죠? 비난하는 것보다야 낫지. 기질적으로 표현해 주는 방법이 또 틀려요. 근데 대체로 공통되는 것 중 하나는 그냥 그 사람 존재 자체로 인정해 주는 게 그 사람 자존감에 가장 도움이 돼요. 어떻게 제가 인정을 할 수 있을까요? 예를 들어서 컴플렉스가 있을 수 있잖아요. 키가 작아도 누군가 비교하지 않아도 그냥 너 자체로도 나는 너를 충분히 사랑한다. 아하, 이해했어요. 갖고 있는 거를 대단하다고 칭찬해주는 게 아니라 그걸 다 이루고 있는 너라는 사람을 나는 사랑하고 있다라고 표현해 주는 게 그 사람 자존감에는 가장 도움이 되죠.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나? 너는 되게 못생겼는데도 사랑해. 해봐. 상대가 나의 자존감을 채워주는 것도 너무 좋은 파트너, 연인을 만나는 거지만 파트너가 있어야 세워지는 자존감이라면 한계가 있을 것 같긴 해서 당연하죠. 스스로 채워지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. 일단은 본인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. 진짜로. 이게 제일 중요해요. 부모한테서 아낌없이 사랑을 받아서 자존감이 높아지는 케이스가 제일 좋아요. 근데 부모가 그걸 못 해줄 경우엔 본인이 해야 된단 말이야. 본인이 해야 되면은 진짜 근원부터 들고 가야 돼요. 나는 어떤 사람인가. 근데 그 기질은 내면의 성질 같은 느낌이긴 하거든요. 나를 이루는 건 기재뿐만 아니라 외형, 외모, 뭐 능력 이런 것들도 나를 또 구성하는 요인 중에 하나잖아요. 거기에 휘둘리는 게 자존감이 낮은 거죠. 예를 들면 외모에 자신이 없어. 그것과 상관없어야 자존감이 높은 거고. 이게 한 끗 차이예요. 난 더 예뻐지고 싶어. 난 예쁜 얼굴을 갖고 싶어. 그래서 성형을 하는 건 괜찮아. 그래서 성형을 했어. 그래서 만족했어. 여기까지는 괜찮아요. 여기까지는 건강한 자존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. 근데 성형을 하다 보면 눈을 했어. 그러면 코가 낮은 게 보여. 코를 했어. 그러면 이마가 꺼진 게 보여. 이렇게 성형 중독이 간다? 그러면 이거는 자존감이 낮은 거죠. 사람이 얼굴이 눈, 코, 입 중에 이쁜 게 하나쯤은 있단 말이야. 다 이쁜데 조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하나쯤은 이쁜 게 있는데 그거에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. 외모도 보편적으로 수준이 낮아. 학업 능력도 상당히 낮아. 운동 능력도 없어. 사회에 인정받을 요소가 거의 없는 사람이야. 이런 사람도 자존감이 높을 수가 있나요? 나 지금 방금 머리 스쳐 지나간 사람 하나 있어. 장항준 감독. 그분은 확실히 자존감이 높아서 자기한테 누가 뭐라고 떠들든 신경 안 쓸 타입이긴 해. 그분은 내가 봤을 때 부모로부터
아낌없이 사랑을 받고 자랐어. 그래서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케이스? 사람이 뭐든지 다 마이너스를 칠 수는 없단 말이에요. 모든 능력이 다 마이너스를 칠 수는 없단 말이야. 하나쯤은 그 사람이 잘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. 하다못해 사람이라도 착하겠지. 근데 정말 어려운 길일 것 같긴 해요. 저희는 사회에 소속돼서 사니까 사회 어떤 인식이나 평가를 투영해서 나를 평가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. 그 완전히 싹 다 무시하고 나는 괜찮아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그걸 싹 다 무시할 수 없죠. 그걸 싹 다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닌 거지. 정확하게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. 내가 아까 장항준 감독을 예로 들었지만 그 사람이 진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잖아요. 사람들의 시선이 마누라 덕에 먹고 사는 사람. 맞습니다. 전 그래서 좋아요. 저는 살림이 맞습니다. 근데 결국은 감독하잖아. 지금 김은희 작가 쉬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본인이 일을 해야 될 때는 하잖아. 그럼 다시 연애로 넘어와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연애할 때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아요. 타인의 평가에.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안정적으로 이 사람을 만나서 안정적인 연애를 할 수 있는 거죠. 대체로 연인끼리 싸우는 대부분의 경우가 비교거든요. 그리고 타인의 훈수? 친구가 그 오빠 너 안 좋아하는 거 아니야? 그럼 이제 흔들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. 그러면서 자꾸 시험해 보는 거죠. 날 사랑한다면 이 정도는 해야지. 그게 서로 피곤하게 만드는 거죠.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안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 표현하고 이렇게 될까요? 네, 내 부족한 면을 있는 그대로 내보이고 그리고 상대의 부족한 면도 아무런 편견 없이 받아들이고. 기질을 알았어요. 나는 이런 사람이다. 선생님을 만나서 알게 됐어요. 그러면 어느 정도 자존감이 쭉 이렇게 올라가는 뭐가 있나요? 바로는 안 되고.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어느 정도 나를 돌아보고 나를 사랑하게끔 만들 수는 있어요. 아, 나 이런 사람이었구나. 나 좀 괜찮은 사람이네. 나 좀 그럴듯한 사람이었네. 내 생각보다. 그거는 바로 생기죠. 그러나 우리는 계속 학습해 온 게 있기 때문에 이때는 선생님 만날 때는 제가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요.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나는 여전히 난 좀 별론 것 같아. 이렇게 돌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.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를 얘기해 줄 수 있는 것까지예요. 그 다음부터는 본인의 영역인 거지. 한두 번 상담 받았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시작으로 내가 나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탐구를 하고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. 우리는 살면서 한 번쯤은 나를 마주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.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재능을 갖고 태어났는지 그거는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고 사는 사람은 천지 차이라고 생각해요.